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광명시민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89년도에 준공이 된 시민회관은 예전에 많이 지었죠. 이게 50년대부터 서울에 짓기 시작해서,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멀티관이죠. 뭐 문화, 예술 공연부터 어떤 관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뭐 각종 세미나부터 토론회 이런 것까지 전천후 뭐 50년대 6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 다음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죠. 그래서 오래된 도시에 가보면 꼭 중심가에 뭐가 있냐면 이 시민회관들이 꼭 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뭐 예술회관, 예술시민회관,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떻게 부르죠? 요즘에는 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각종 지역에서 이제 전문 공연장, 워낙 그 세상이 발달하고 세분화되면서 공연장 중심과 어떤 전시회 중심과 그 다음에 관주도의 행사 중심과 이런 것들이 좀 분리된 공간으로 나왔죠. 광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눈 덮인 설산 같은 게 보이죠? 여기가 광명 뉴타운 지역 12구역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광명 뉴타운이 전체 이제 15, 16구역까지 있고, 광명시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크게 이제 영역을 자리 잡고 있죠. 광명 뉴타운은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 현대자동차 요 건물 이쪽으로 넘어가면 광명역 사거리거든요. 광명의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 뒤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위가 광명시청입니다. 그래서 이쪽 위서부터 쭉 해가지고 둘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있죠. 광명 뉴타운 지역이 지금 활발하게 재건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들이 도시 정비가. 그 구역 중에 하나가 요게 보이시는 게 이제 12구역 앞에 나와 있고요. 요 삼거리가 그 중심인 것 같아요. 왜 그럼 광명에 와 있냐, 이 뉴타운 보러 와 있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뭐 다양한 지역의 변화나 어떤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지역적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을 좀 주로 하는 스타일이라, 저희 그 홈스터디 그룹 5기가 1월 달에 이제 첫 모임을 갖고 스타트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매물건을 가지고 했습니다. 철산역에 경매물건을 가지고 했는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광명역 전체를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전수조사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광명 뉴타운 지역, 이런 대규모 변화들이 이제 있죠. 이런 대규모 변화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광명 뉴타운 전체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시겠지만 지난 한 5년간 광명은 굉장히 핫플레이스였습니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핫플레이스였기 때문에 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광명은 어떻습니까? 광명은 서울 아닌 서울 같은 그런 도시예요.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오랜 시간 이제 서울권으로 편입하려고 그랬지만 실패했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전화번호를 걸 때는 02로 또 되고, 어떤 행정적으로 보면 경기도권에 속해 있는, 그래서 앞에 버스도 보시면 이제 경기권 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인데 서울 아닌 서울 같은 경기 광명입니다. 주변으로는 이제 크게 발달한 어떤 지역들이 별로 없고, 섬 같은 상권이에요. 여기도 뒤에는 산이 있고, 뭐 도덕산부터 앞으로는 이제 목감천, 옆으로 목감천이나 안양천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약간 고립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달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8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진 전형적인 그 산단의 배후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업지역의 핵심이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구로 디지털역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가산동, 구로 디지털부터 거기가 1단지죠. 그 다음에 가산이 2단지, 3단지가 있는, 예전에 여기가 이제 뭐였냐면 가리봉동으로 노동 집약 산업의 어떤 결정체였죠. 봉제, 그죠? 뭐 봉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 물론 뭐 신발, 가발 이런 것 핵심 축이었다면
가산은 예전에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 봉제가 핵심 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역 역군이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가리봉동의 역사가 많죠. 그래서 뭐 가리봉 5월이 하면 대표적인 그 지역의 상권이었고, 요게 이제 90년대 중반을 해서 바뀌게 됩니다. 가리봉에서 이제 가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래서 이제 IT 전문 밸리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산 디지털 밸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전에는 뭐 90년대부터 보이기 시작했던 아파트형 공장이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IT 전문 위주의 가산 디지털 전문 단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 배후에, 물론 그 이전부터 그 제조업 중심일 때부터 광명은 산단지 배후도시로 조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시는 강서구, 그 다음에 마곡, 그 다음에 판교, 이런 도시들이 산단과 아울러서 조성된 도시들이라면, 가산은 그 이전부터 2차 제조업 위주의 배후도시로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의 산단형 수도권에서 대표로 들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안산이 있겠죠.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반호 특수지역 배후도시로 만들어진 게 안산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산시로 명명이 됐고요. 2차 산업의 경공업 중심이 안산이었다면, 80년대 이제 중반부터 조성이 된 게, 물론 가리봉은 그 이전부터 조성이 됐고요. 이쪽 지역은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철산, 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택지지구가 조성이 됐죠. 그래서 대규모 서민형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있는 철산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이제 9,000세대가 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소형평형, 그래서 국민평형 이하에서 24평형 이하의 복도형이 되게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민 주거지, 그 다음에 산단의 배후도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은 그랬지만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벌써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재건축이 활발하죠. 예전에 그 가리봉의 배후도시 역할을 했을 때 서민형 상권과 서민형 도시였다면, 2015년 이후부터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역세권 투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광면역, KTX역이 이제 놓이면서, 광명의 변화는 KTX역에서부터 저는 이제 좀 시작했다. 투자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소형 평형이 되게 많았고, 저렴하게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또 재건축 호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KTX가 도화선 역할을 하고 촉매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지역의 변화가 예측되고, KTX역 중심으로 대규모 쇼핑몰들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롯데부터 이케아부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쭉 들어서고, 그 중심으로 기존에 이제 부족했던 이제 기아자동차 공장, 가리봉 배후도시, 이런 이미지였다면, 이제 가산동이 들어서면서 첨단 도시의 배후도시, 이 이미지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KTX역이 생기면서 전국의 교통의 요충지,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보충해주는 대규모 상업지역이 조성됨으로써 기본적인 것들의 구색을 갖춰서 이전과는 좀 다른 접근이 가능했던, 그래서 뭐 지금은 그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철산역 주변에 와 있는데, 낡고 오래된 지역들에서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서, 지금도 뭐 철산 하안동 쪽에는 대규모로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리봉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서 기본적인 상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곳이었고, 철산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제 철산역 상권인데, 철산역 상권이 그 중심에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심에는 보시면 뭐 이렇게 버거킹도 보이고요. 철산역 앞이거든요. 보시면 뭐 멀리 다이소, 스타벅스, 재건축 뉴타운부터 재개발까지 해서 아우르는 요 앞에 이제 이 상권이, 여러분이 보시는 요 상권이 이제 철산역의 핵심 상권 지역이죠. 요게 이제 예전에 나산이었고,
뭐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제자리를 못 찾고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주변에 뭐 노점상 안에 임차인들이 쉽게 협상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변화나 다양한 것들이 워낙 배후에 많은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투자적으로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내부적인 트러블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던 것들도 그렇게 쉽게 정착을 못하고 계속 체인지가 되고, 현재는 폐쇄된 공실 형태로 내부 임대인들의 문제, 그 다음에 주변의 노점상들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는 게, 결과론적으로 서로의 권리나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다가 지금은 폐쇄된 건물로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내부 임차인들이 자기 권리 내세우다가 저렇게 폐쇄되면 영업 못함으로써 임대도 못 주고 자기도 무엇인가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현명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렌탈을 줘서 자기가 소액이지만 임대 수익을 올리든가, 자기가 직접 어떤 식으로든 임차에 여러 가지 영업을 하든가, 이런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쉬워요. 저 건물 보면 철산역 상권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현대로 오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저 건물 보면 많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의 경우가 전국적으로 꽤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다가 실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는 경우는 제가 워낙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뒤가 이제 철산역 상권인데, 제가 요즘 이제 광명시 전수조사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럼 이제 그런 걸 하기로 했냐면, 뭐 주변에 이 철산역 뒤로도 주공 뭐 12, 13단지가 재건축을 들어가고, 보신 것처럼 주변에 이제 재건축 단지로 들어선 아파트들부터 앞으로 계속 들어설 것들도 있고, 서민형 주거단지, 제조업 산단의 배후에 진짜 소형의 복도형 서민형 주거단지였다면, 이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굉장히 가격대도 10억에서 15억 사이로 형성이 되는, 그 다음에 산단도 제조형 산단에서 3차 산업의 IT 전문 산단으로 아주 위상이 굉장히 달라졌죠.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 최고의 IT 산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판교 그 다음 아주 굳건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변화들, 그걸 통해서 이제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광명의 상권과 지역의 변화들이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분위기가 상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통해서 투자적인 접근을 좀 해보려고 조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워낙 외진 곳에 있고 광명 KTX역 주변만 관심을 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투자만 주로 하셨다면, 원래 철산역이 이제 광명의 중심으로 기획이 됐고, 그래서 구조나 공간 배치가 다 그렇게, 뭐 시청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세무서, 이런 것들이 요 영상 찍고 있는 뒤편에 다 자리 잡고 있고, 이 앞쪽으로는 쇼핑몰부터 시작해가지고 핵심 시설들이 이제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상권적으로 보면. 물론 쇼핑몰이 좀 저렇게 돼서 아쉽지만, 역도 있죠. 7호선, 강남으로 향하는 7호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강남으로 향하는 7호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다. 다른 호선에 비해서. 황금 노선으로, 그 다음에 손꼽히는 노선들이 2호선, 7호선, 9호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남까지도 뭐 한 40분대면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핵심 지역으로 접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든든한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이런 상권들이 있는데, 이 상권들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꾸준하게 재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권도 이제 조성된 지가 얼추 이제 40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꾸준하게 재건축을 시도하거나 그런 것들로 업그레이드 된 건물들이 이제 속속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재건축 투자가 올스톱이 걸렸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그래도 안 주는 곳이 많아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재건축 투자가 폭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불안하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판례, 그 다음에 곳곳에서 트러블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강남권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낡고 오래된 택지지구 계획도시에 상가의 주상복합형의 재건축 투자, 이런 거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 광명 철산역 상권도 그런 것들의 하나의 여러 가지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도 드릴 겸 해서 찍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요 보시면 이제 아파트들, 이 뒤쪽 지역이 이제 철산역 뒤로 12, 13 주공이 있던데, 거기도 지금 재건축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상당히 진척이 돼서 지역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 낮에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고 저녁쯤에 영상으로 다시 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철산역 대로면 중심으로 있는 분위기들이니까 요런 것들, 굉장히 건물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각종 병의원들이 이제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살피시고, 투자적인 접근도 제가 보기엔 철산, 광명역, 이 도지역에 조금 투자적인 접근도 괜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또 저녁에 풍경을 보여드리는 걸 하면서, 자, 이따 다시 뵙도록 하죠.